네,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핵 억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에서 4년 8개월 만에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가동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여기에 다녀온 분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아마 지금 우리 애청자 가운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하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예, 확장 억제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음, 미국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시켜준다 하는 음, 취지에서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걸 위해서 다양한 협의를 하는데 음, 가장 고위급 협의체로서 음, 외교, 국방, 차관들 간에 한미 간에 2 음. 플러스 2 회의 협의체를 만든 것이 EDSCG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북한의 핵 억제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저희가 EDSCG를 만든 거고요. 네,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런 회의가 가동된 건데요. 음,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음,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정책 법령 발표 등으로 인해서 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음흠.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밝히기는 좀 힘드신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양측 간에 음, 보완 사항이 있는데 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음, 먼저 이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 자산을 적시적으로 그리고 또 적시적이고 조율된 음흠. 영내 전개, 이게 사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거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실행력을 높일 것인가. 예,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야는 이게 핵 억제지만 또 우주, 사이버 이런 영역에서 진전된 비핵 음, 능력까지 포함해서 음. 이러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어떻게 활용해서 확장 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음.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차관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좀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것은 지진파를 감지해서 당연히 음, 알 수 있는 거고요. 음,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임박한다는 정보는 아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하기 예, 때문에 예.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보도였고, 음, 지금도 보면은 그쪽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핵실험의 시기나 방법은 음,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우리 국방 차원에서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보도에 따르면 그때 풍계리 핵실험장에 수해 입었다는 보도도 그때 있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당시 그거를 보도했던 음, 미국의 매체 음, 인공사진을 이렇게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예, 실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일부 유토가 있어가지고 길을 가로막고 하는 그런 오, 수해 피해가 확인됐었어요. 아. 그런 것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하여간 지금도 그 정비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핵 억지와 관련해서 차관님이 미국 방문 중에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혹시 그 방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크게 보면 이 확장 억제가 메시지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음, 북한에게 확실한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은 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음,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는 과정에서 음, 그것이 B-52 전략 폭격기였어요. 예,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어떠한 전술핵을 개발 중이고 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 그것이 이렇게 저희가 사진 찍은 것을 공개했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좀 하나 그러니까 좀 그 별도로 여쭐 게 있는데요. 어제 오늘 좀 그 네. 나온 보도가 있어서 지금 음. 미국이 그러니까 그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뭐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는 많이 접한 바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국권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에 이야기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저도 언론 보고 알고 네. 있고, 네. 국민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네. 당연히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아직 그러한 논의는 없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주한미군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음. 그 방향에서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도록 할 것임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그러면 있고, 한반도 라카멜라 예. 사령관의 예. 그런 언급 자체가 음. 구체적인 그것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군인은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관님 말씀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보도 내용을 잠깐만 추릴게요, 차관님. 네, 이게 뭐냐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19일에 워싱턴에 있는 한미 연구소 주최 화상 포럼에서 한 발언인데 네,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설 경우 의회와 미국민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기대감을 아마 표출한 거 아닙니까? 외교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차원에서 예.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뭔가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온 건 전혀 없었습니까?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없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파악하지 못. 하여간 그러면 주한미군은 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많이 사항이 있다면 우리하고 협의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고, 네. 라카메라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 문안 전체적으로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그 핵심 관건은 모든 대비 태세에 그것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약식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네. 그 한일 정상이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협력을 약속을 했다. 이 대목이 있는데 네. 이 대목을 보면서 떠오른 게 지금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지소미아 문제는 사실 지난 정부 때 그것을 철회했다가 철회를 중단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가정할 때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 공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정보 공유는 있겠네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예. 지소미아를 계속 할지 아니면 완전히 끝낼지는 지금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는 그 상황에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 진전에 따라서 예. 우리도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차관님. 그 네. BTS 멤버들 그 병역 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이 국방부 입장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국방부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음. 소위 병역 특례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용어는 보충역 대체 복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의 확대는 곤란하고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여론조사는 왜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건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 실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지금 그것을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물론 이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튼 국방위 차원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대체복무 허용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걸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찬성 비율이 40에서 60% 비율이고 반대 비율도 또 30에서 50% 수준이더라고요. 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는 당연히 진행해야겠죠. 예. 대한민국의 국회는 예.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내년도 장병 관련 예산 팬티 예산까지 깎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예,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예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제대로 이렇게 통계를 조금 잘못 내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장병 복지와 관련해 장병 의식주 분야에서 저희는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게 이제 통계 오류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도에 네. 따르면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걸 뭐 지급을 안 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조정한 결과다 이런 그렇죠. 게 저기 국방부 설명했던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쟁 입찰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예.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반영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지 그것을 뭐 보급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은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